네, 종목 하나씩 열어보기 전에 간단한 A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SM코어 말씀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매수가가 5,000원에서 5,150원으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한 상승 탄력이 붙진 못한 모습입니다. 가격 전략을 동일하게 끌고 가면 좋을지 혹시 AS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두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 네. 마침 이제 클로본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로봇주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많이 못 오른 종목 혹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SM코어도 지금 마찬가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에서 한번 시세가 나왔고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조정 이후에 21 이평선 이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격을 완전히 줄이고 그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41선 자체도 좀 걸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때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분을 좀 보시게 되면은 SK가 또 최대주주로 올라 있다. 그럼 SK가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진출 또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대기업과 관련돼서 또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SM코어가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만큼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3년도에 좀 적자 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 해 만에 다시 흑자 전환을 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차트를 돌아와서 보면은 실적 악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이어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와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바닥 구간은 좀 벗어날 수 있는 바닥 구간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보시고 또 시가총액도 지금 1,000억 미만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나쁜 것 같아도 계속 개파락이 나와도 끌어올리고 외국인이 팔아도 올리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보더라도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M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봤었던 클로봇,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SM코어 같은 경우는 그 후발주자로서 눌림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할 만한 공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목표가 5,850원 여전히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고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쭉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이징랜드 AS 받아볼게요. 사실 에이징랜드 하면 TSMC, 엔비디아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장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내심 장 딱 시작할 때는 집중을 딱 받는 듯 하더니 또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 목표가까지도 살짝은 더디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징랜드도 기존과 목표가 43,000원 같이 끌고 갈까요? 네, 이 종목도 같이 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소캠이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메모리 표준을 좀 만든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업체들과 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디자인하우스 업체로서 이 팹리스와 그리고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파운드리에 연결을 해주는 그 네. 가운데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제 새로운 메모리를 좀 원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표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면 그것들을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좀 맞춰야 되는 거죠. 파운드리 공정을 좀 맞출 수 있게. 그래서 그러려면 또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A식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부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그 부분은 또 탑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상승 이제 AI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지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보더라도 이제 121선이 이후 하향 흐름을 마치고 나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향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다만 지금 여전히 241선 혹은 지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하향하고 있는 것을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매물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한 43,000원 구간으로 잡아본 거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뭐 5만 원대 혹은 6만 원대까지도 크게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 차트랑 진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쯤에는 같이 확실히 오르더니 요즘 좀 실적 발표 앞두고 눌림이 있었죠. 비슷하게 약간은 우하향 추세로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만 또 실적 발표가 있었다 보니 앞으로의 추이는 어떨지 43,000원 구간까지 계속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하나씩 새로운 종목들 받아보겠습니다. SDN인데 사실 약간 아찔하셨을 것 같아요. 가져왔는데 이렇게 급등 출발해버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행히 윗골이 달고 있고요. 현재 2% 정도만 소폭 오름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도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고요. 포인트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SDN이라고 하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양광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지판, 태양 전지판을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이제 REC 제도를 좀 폐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태양광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근데 이미 뭐 앞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해외에서도 생각보다 트럼프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SD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계속적인 좀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바닥주 잡을 때 최저점을 경신을 했냐 안 했냐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최저점 찍고 나서 저점이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1월, 2월 횡보,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더 줄었어요. 그죠? 지금 딱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제 말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소외됐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매도할 것도 충분히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만큼 조정을 받은 자리 혹은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물량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좀 판단을 했을 때 이슈, 그러니까 호재만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SDN은 뭐 시총도 좀 가볍고 이전부터 태양광 이슈가 좀 있을 때마다 두 자릿대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121선까지 포함을 해서 이평선들이 이제는 좀 수렴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이후에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통상 좀 말씀을 드릴 때 이격이 좀 크면 241선과의 이격이 좀 크면 1차 목표가를 241선으로 잡는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사실 241선과의 지금 현재가부터 이격을 좀 보게 되면은 한 1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SDN의 성향상 지금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두 자릿대 상승을 좀 보였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상한가까지도 좀 가주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좀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보다 살짝 높은 이제 1,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봤고,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을 때 당시에는 살짝 올라와서 1,230원대에 좀 잡았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1,200원 밑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넓게 잡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전 저점인 1,11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DN 받아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작할 때 참 많은 관심들이 쏠렸지만 현재는 1230원대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현재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줄 살펴볼게요. 컨택 가져와 주셨는데 현재 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특징주에서도 한국항공우주 다루면서 오늘 뭐 7%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컨택도 좀 비슷하게 따라붙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돼서도 사실 여러 이슈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네. 우주항공주들이 크게 상승을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적인 이슈를 좀 받게 되면서 좀 후발주자로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뭐 로봇주나 이제 자율주행 이렇게 신산업에 대한 부분이 상승이 나왔었던 것처럼 우주항공도 이제 막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쵸. 확대를 하고 뭐 우주항공청 뭐 이제 본사 결정하고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스페이스 X에서 위성을 많이 좀 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성 통신으로 가려는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AI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록3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나요?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 이제 위성 통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성 통신 전기차 테슬라 모델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단순히 미국에서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위성통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통신 기지국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위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 통신사가 모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위성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에 네.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위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 기지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지상국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컨택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성에 대한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컨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AP 위성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나타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은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AP 위성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AP 위성의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뭐 큰 성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지금 100억대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컨택이 지금 당장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연결로서 그러면 재무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개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 효과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되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저점 올리면서 추세가 지금 깨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 충분히 돌 만큼 돌았다. 그러면 이제 아직 안 오른 섹터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11,500원 구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0원 이전 고점 수준으로 잡아봤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원으로 이제 라운드 피겨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홀딩, 만약에 10,000원을 깨면 추세가 이제 조금 더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손절가를 확실하게 좀 잡아두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컨택 받아봤습니다. 우주항공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도 스페이스X 뒤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익 개선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달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11,500원 현재가 매수도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함께 포인트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TEMC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정말 줄줄이 주가가 쭉 흘러내린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많이 빠졌는데, 이 TEMC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역시나 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HBM이나 그러니까 AI에 조금 집중이 돼서 부각을 받았던 기업들만 사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특히나 이제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은 경우도 많죠. 네,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T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적을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2년도에 정말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533억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23년도에 들어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4년도부터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 나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레거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특수가스 부분에 있어서도 CEMC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반도체 업황이 크게 꺾이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재무 안전성을 좀 보겠습니다. 좀 보시면은 실적이 좀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4년도는 지금 확정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23년도 기준으로 60%대까지 줄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3000%대까지 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재무 안정성은 지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다시 차트를 한번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게다가 이제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물량 자체가, 주식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오버행 리스크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3만 원부터 밀렸으니까 6천 원대를 연결을 해보면은 77% 정도의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적 악화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최저점 찍고 역시나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바닥 구간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평선이 완전하게 지금 수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정배열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떤가요? 지금 딱 보시면은 물론 지금 상장 초기 거래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좀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그쵸? 거래량이 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저점을 좀 높이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진입 가격은 역시나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 가능하실 것 같아요.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잡고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길게 좀 횡보를 했어요. 거의 반년 동안 좀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좀 짧게 일단 10,000원 구간으로 한번 잡아봤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250원으로 역시나 좀 추세가 깨질 수 있는 이전 저점 구간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네, TMC까지 받아봤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조금 개선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눌림도 참 강했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약간은 소외받았다가 최근에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하나씩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최근에 조금 주가 눌림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갈까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HBM4 테스트 수율이 한 70%에 육박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SK 하이닉스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혀 이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HBM과 관련된 이슈가 또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적층 단수도 높아질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세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실적만 계속 이대로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반도체, 그러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 네. 이제 반도체 업황 살아난다라는 얘기로 일단은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AI, 이 챗 GPT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수요가 폭발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쫙 나와버렸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과연 안 올랐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저점을 놀랐죠. 네, 연결을 했을 때 네. 지금 2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적도 좋아졌기 때문에 반영이 됐고 또 AI에 대한 수요도 역시나 반영이 되면서 같이 올라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외 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사실 HBM 지금 독점적인 위치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재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이 HBM을 기반으로 혹은 이제 레거시까지 살아나게 되면서 사실 낸드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이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이 손실폭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대규모 적자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낸드 가격이 조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된다. 이제는 매번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중요하다. 실적을 제일 네. 눈여겨봐야 한다. 그렇죠. 이제는 사실 이제 AI라는 부분이 더 이상 새로운 재료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으로 뭔가 이제 이전처럼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른 부분들은 좀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장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전처럼 기대감, 이게 왜냐하면 AI라는 게 이전에는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실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 하이닉스 확실히 이제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보내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바로 또 3월입니다. 네. 월요일 날 또 쉬어가기 때문에 화요일 날 개장을 하면 이제 3월 4일부터는 중국에서 양회가 일주일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경제에 있어서 어떤 대안책이 나올 건지 좀 벌써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양책 이슈도 있고요. 디플레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다음 달에 문화사절단이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중국 관련한 이슈들이 최근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중국 콘텐츠, 뭐 아니면 화장품주, 엔터주, 저희가 좀 집중해 볼 만한 섹터, 앞으로의 흐름들 이런 데에서는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컨텐츠, 그러니까 엔터 쪽이지 않을까라고 엔터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화장품들이 올랐었던 것도 역시나 지금 이제 중국 한한령 이후로부터 판매가 좀 급감을 했고, 그래서 채널을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이제 북미나 유럽 쪽으로 좀 돌렸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자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해외 소비가 좀 많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화장품 수요가 꽤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갑자기 실적이 늘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화장품 쪽으로는. 근데 엔터는 그래도 확실한 게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룹에 있으면서 중국인이면은 개별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한국 그룹 자체가 한국인이 가서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콘서트라든지 결국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회피에 대한 부분, 그래서 또 좋은 모멘텀이 있고, 또 최근에 신인 그룹들이 또 다시 하츠투하츠. 네, 하츠투하츠나 뭐 키키라든지 뭐 새로운 그룹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데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6월이나 하반기서부터 이제 BTS 완전체라든지 또 블랙핑크 완전체로 또 월드 투어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되면서 이제 중국까지 가서 공연을 하게 된다. 근데 또 중국 이 티켓 파워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충분히 실릴 수 있는 거는 엔터 쪽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엔터 쪽 섹터 업종 중국 부양책 관련해서 제일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짚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보통 무료 방송 언제 진행하시나요? 이제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저녁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장중에 계속 방송을 하는 거는 네. 이제 화요일 날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하는 건 아니고 격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격주로.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격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중에 이제 9시부터 마감까지 3시 반까지 계속적으로 무방 진행이 되니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얘기 좀 나눠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 좀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장이 그래도 참 긍정적이었다가 최근엔 살짝 아쉬운 느낌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보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강호진 마스터님의 무료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